예, 오늘의 발표 주제는 오픈스택 파이크 PTG 함수 투비하고 돼가지고요. 제 영상입니다. 이거는 오픈스택 유저 그룹에서 최근에 나온 뭔가 대학 느낌이 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거는 번역팀 로고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명을 일단 뭐 한국 로고는 이제 이게 이렇게 오픈스택 마크가 이게 좀 약간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좀 디자인을 다시 해가지고 그래서 새로 디자인됐고요. 한 가지 특징은 기존에 저희 공식 그룹명이 사우스 코리아였어요. 그런데 최근 1월 중순인가에 어떻게 잘 얘기가 돼가지고서 그냥 사우스 코리아 기니까 코리아로 합시다 하는 게 파운데이션 쪽의 의견이 잘 반영돼가지고서요. 공식적으로는 코리아 유저그룹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목차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스택 서밋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여기 있는 게 이제 오픈스택 릴리지명이에요. A, B, C, D, E, F, G 해가지고 뭐 안드로이드에서 뭐 이클레어, 프로요, 뭐 진저그래도 그렇게 나오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 출시된 릴리즈는 올해 2월달에 오카타가 릴리즈가 되었고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파이크, 그렇죠? 퀸즈. 그 다음에는 뭐 투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됐고, 서밋은 어스틴 출시된 때쯤 해가지고서 어스틴에서 처음 서밋이 개최되었고요. 그 이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C는 제가 못 찾았어요.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기록을 찾을 수가 없고요. 근데 그 외에는 모든 장소가 다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서 항상 개최를 했었고요. 글로벌하게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해요.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게 기준이 작년 10월 기준입니다. 작년 10월에 바르셀로나 서밋에서 했거든요. 이제 바르셀로나 서밋에 이 바르셀로나 스페인과 관련된 지명으로 해서 차기 릴리지명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때 작년 10월달에 뉴턴이라는 릴리즈가 출시돼가지고 이 릴리즈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릴리즈는 서밋 개최 시기쯤에 릴리즈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서밋이 메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은 이때 차후 버전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등등을 논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서밋이 쭉쭉쭉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 도쿄 때는 한 5,000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하고요. 바르셀로나는 제가 못 들었는데 참석자가 줄었다고 들었어요. 스페인이 어떻게 보면 좀 환승해야 되고 그런 게 좀 귀찮나 봐요. 그리고 오스틴 같은 경우 한 6,000명 정도, 밴쿠버가 한 7,000명 정도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5,000명이 넘는 굉장히 큰 서밋을 해가지고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6년 초인데요. 이런 얘기가 갑자기 파운데이션 쪽에 수많은 멤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서밋을 보통은 해서 디자인 서밋이라는 건요. 뭐 금요일날을 목표로 하긴 하지만 실제로 개발자들이 뭐 회의하고 싶으면은 뭐 서밋에서 어차피 사람들 만나니까 바로 얘기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인 컨퍼런스가 월화수목 하고요. 그거 하면서 동시에 이제 프로젝트 회의 등등도 하면서 금요일날 진행했었어요. 디자인 서밋을.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자들이 일단 슬슬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는 서밋 가가지고서 서밋을 보고 싶기도 하고 개발에 대한 논의도 하고 싶은데 개발을 논의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뭐 논의하려고 하면 어디 다 발표가 있고 딱 한 군데서 일정한 시간 모여가지고서 길게 편하게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서 편하게 얘기하면서 차후 릴리즈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등등을 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뭐 하면은 나 발표 갔다 와야 된다 아니면은 나 이거 꼭 봐야 되는데 이거 갔다 와야 된다 등등 해가지고서 개발자분들이 집중을 못한다 그런 얘기가 가장 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이게 릴리즈가 출시가 되자마자 차후 릴리즈를 논의하니까 이 릴리즈가 출시됐을 때 사용자들이 써보면서 어떤 피드백이 있을 거잖아요. 이게 괜찮다더라, 안 괜찮다더라. 그런 피드백을 받을 시간이 없이 항상 개발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능이 피드백이 반영된 거는 1년이 지나야 릴리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디자인 서밋을 분리를 하자 해가지고서요. 여기까지는 계속 6개월씩 개발이 잘 이루어지다가요. 여기부터 보면은
원래는 끝날 때쯤 해가지고서 차후 릴리즈를 슬슬 계획하고서 쭉 진행을 했었는데 이 오카타, 작년 한 8월 말부터 해가지고서요, 오카타를 슬슬 같이 개발하는 쪽으로 해서 약간 이거를 이렇게 시프팅을 했어요. 시프팅 해가지고서 개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여기서 2월달, 오카타가 2월달에 딱 끝나는 걸로 개발 목표를 잡았습니다. 원래는 예정대로 따면은 10월쯤부터 해가지고서 올해 4월달에 오카타가 출시가 돼야 되는데요. 2월 말로 해가지고서 줄였어요. 근데 이게 말로는 이렇지 실제로는 개발 기간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카타에 대한 실제적인 개발이, 왜냐하면 1톤에 집중을 개발자분들이 하시면서 이걸 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기간이 줄었어요. 아무튼 이 디자인 서비스 분리하지 않은 아이디어가 출발했던 거는요, 이렇게 릴리즈가 되는 날짜를 2개월 정도 앞당겨가지고서 이때 차후 출시된 거 계획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피드백을 받는 거는 이때 받아가지고서요, 어떤 새로운 것들이 바로 좀 더 반영돼가지고 개발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분리합니다. 약간 터무주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해요. 그래서 디자인 서비스 릴리즈 진행해가지고서 어떤 개발했을 때 어떤 소외라든가 차후에 개발을 해보니까 이런 거는 내가 바로 하고 싶더라, 그런 거에 집중을 하고, 실제 서비스에서는 배포 사례, 전략, 그리고 피드백에 집중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나왔었어요.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이거 모르신 거 없겠죠? 우리나라 이거 한강, 여기 서울, 그렇죠? 한강 때문에 해가지고 북한강과 남한강 딱 흘러가는 걸 보면요, 그래서 북한강을 업스트림으로 간주하면은 업스트림 활동은 개발 쪽에서 코드 컨트리뷰션 한다거나, 코드가 된다고 해서 코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문서화를 잘 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야 사람분들이 바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번역.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 웹 해가지고 UI가 나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릴리즈가 되면은 바로 한글이 같이 보입니다. 즉 코드 컨트리뷰션 할 때 일종의 번역도 같이 릴리즈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발할 항목과 스펙을 정의하고 버그 수정하고, 이런 활동을 업스트림에서 위에서 뭔가 쭉 내려오는 걸로 간주한다면, 반대로 다운스트림이라는 이런 정의가 있을 수 있어요. 다운스트림은요, 뭔가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개발된 걸 가지고서 내가 써보니까 이렇다더라. 그래서 실제로 배포된 릴리즈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거. 그리고 사용자가 써보니까 어떻다더라, 피드백. 그리고 어떤 대기업에서 아니면 큰 기업에서, 아니면 작은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요, 써보니까 어떻더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도입. 그렇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유스 케이스가 발굴되고 이거에 대한 이점을 공유하고, 또한 어떤 때로는 마케팅적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앞으로 시장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마케팅적인 메시지나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운스트림이면요, 이게 이렇게 쭉 흘러가서 두 개가 만나가지고 오픈스택의 완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업스트림만 가지고서 개발해서 오픈스택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실제 오픈스택에서 바라볼 때는 이 다운스트림 활동도 같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또 피드백이 서로 가가지고서 잘 개발될 수 있는 일종의 오픈소스의 어떤 에코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 오픈스택에서 바라보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스트림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정의는 뭐죠? 저는 원래 뭐 IO 같은 거에서 뭐 컴퓨터 할 때 그런 스트림으로 배우긴 했는데, 이게 또 사전을 찾아보면 원래 시냇물이라고 해요, 스트림이. 그래서 줄줄줄 흐르는 시냇물. 즉 강처음에서 이렇게 흐르는 활동이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활동이 같이 만나가지고서 오픈스택이라는 좋은 프로덕트가 나올 수가 있고, 이거는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여기서 흐르는 것들은 다시 언젠가 다시 비가 내려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즉 증발이 돼가지고 때로는 그게 기화가 돼서 다시 비가 내려가지고서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활동 정의가 제가 볼 때 오픈스택을 생각하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정의고요. 실제로 업스트림과 이 다운스트림 용어는 오픈스택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왜 디자인 서밋을 굳이 분리하려고 했는지가 좀 이제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를 구분하면요, 이게 바르셀로나 서밋일 때 이렇게 했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릴리즈를 앞당겨가지고 2월 말에 오카타가 릴리즈가 되고 이때 파이크에 대한 논의를 바로 같은 시기에 PTG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가지고 개최를 하고 그리고 보스턴 서밋에 대한 요거 제약 발표를 서밋의 포럼을 개최해가지고서 이 피드백이 보다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새로 디자인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TG는 프로젝트 팀 게더링에서 프로젝트 팀이 모여서 논의하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피드백을 개발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차후 개발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PTG라는 행사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PTG가 나가면은 금요일이 좀 한가하잖아요. 이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약간 한가한 걸 싫어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서밋 기간에 포럼이라는 것도 신설했어요. 이 포럼을 신설하는 거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다운스트림에서 여기서 이제 오픈스택이 한동안은 개발자 중심으로 좀 흘러갔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포럼이라는 거는 어떤 운영자, 오퍼레이터를 강조해가지고서 오퍼레이터 분들이 많이 뭔가 참여하고 또 사용자들도 많이 참여해가지고 피드백을 서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비로 리디자인을 한 게 그렇게 해서 처음 나온 게 오픈스택 파이크 PTG라는 행사였고요. 그게 2월달에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원래 디자인 서밋으로만 볼게요. 디자인 서밋이 프로젝트 팀워크가 어떤 프로젝트 간 어떤 논의와 그리고 어떤 자유롭게 어떤 논의하는 거 그리고 운영자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프로젝트 팀워크를 중심으로 해서 팀 게더링을 분리하고 그리고 기타 크로스 프로젝트도 사실 여기서 논의하긴 하는데요. 기타 여러 가지 논의들과 롱텀 플랜과 어떤 운영자의 피드백을 같이 받는 식으로 해서 포럼이라는 행사를 기존 자리에다 대체해가지고서 오픈스택 행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덕분에 그래서 1년에 4번 하는 오픈스택 행사로 자리를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규모가 어땠냐? 508명이 등록하고 정확하게 공시청 숫자입니다. 478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면은 규모가 되게 작은 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PTG는요, 뭐라고 해야 되지? 보통 우리가 서밋 같은 데 가면 뭐 시간표가 있잖아요. 뭐 어떤 때는 누가 발표하고 누가 발표자가 있는데요. 여기는 발표자 그런 공지가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월요일, 화요일에는 뭐 한 10개의 팀이 있어가지고 각 방에 어떻게 회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아젠다가 발표식으로 딱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발표에 개발자분들이 진짜 자유롭게 가가지고 등록비는 $100 했었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았고요. 그러면 불구하고 500명 정도 개발자가 동시에 모여가지고서 이곳저곳 방을 가면서 회의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첫 행사치고는 좀 좋은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장소는 논의 중인데요. 제가 영어가 부족해가지고 뭐라고 그때 피드백 시간에 했었는데 갱번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영어가 부족해서. 아니면은 최근에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미국에서 가능한 안 하는 쪽으로 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어떤 뭐 미국의 정세적인 여러 가지 상황, 반응 그런 것 때문에 오픈스택은 반대의 성명을 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캐나다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장소는 논의 중이고 확정은 되지 않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지원해준 회사 같은 경우는 하웨이, IBM, 인텔, 미란티스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서 오픈스택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할 때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AT&T, 미국 쪽에서 대표적인 통신 사업자 중에 하나죠. 그리고 레드, 이 6군데가 주요 스폰서가 돼가지고서 행사를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크 PTG에 참여한 오픈스택 팀을 보면요. 행사를 이렇게 나눴어요. 월요일과 화요일은 호라이즌탈이라고 해가지고서요. 어떤 팀의 노력이 모든 팀에 미쳐지는 그런 회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팀이 방을 각각 마련해가지고서 논의하는 식으로 일정 잡고요. 수목금은 버티칼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노바, 유튜브, 스위프트 뭔가 굵직굵직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목금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들은 뭐 금요일까지 있어. 금요일은 좀 쉬자. 그래서 어떤 데는 목요일까지만 논의하겠다.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수목금은 우리는 지금 개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목금은 다 해야 돼. 해서 그렇게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행사를 갔던 거는 여기 보면은 도큐멘테이션에서 I18에서 번역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번역 같은 경우도 결국은 번역만을 목적으로 갔던 사람은 저 하나뿐이고요. 그리고 번역자 단분이 2명이 일본 친구들이 2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번역보다는 문서화에 더 관심이 있어가지고 회사를 갔고요. 또 한 명은 이제 호라이즌하고 뉴트론 쪽의 개발에 실제 참여하고 있는 핵심 리뷰어예요. 그래서 그쪽에도 관심이 있어 간 거고, 그 친구들은 이제 번역 쪽의 회사에 풀로 참가한다기보다는 어떤 필요할 경우에 도움을 실제 줬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각자의 목적에 더 충실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가니까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팀에 제가 작년 12월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나는 어차피 번역팀에서 혼자일 것 같고 문서팀은 사람 많이 갑니까? 딱 여쭤보니까 문서팀도 우리도 사람 많이 안 올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밤을 같이 해서 그냥 크로스로 조인해가지고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니까 다행히도 긍정적인 반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팀이 붙어있는 식으로 해서 개최를 해가지고서 덕분에 제가 어떤 딱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팀 리스트가 쭉 있는데 번역이 없으니까 번역도 지금은 오픈스테이크 공식 팀인데 없는 게 좀 그런 거예요. 다행히 문서팀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줘가지고서 이제 번역팀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이미지도 남아가지고서 행사를 PTG 행사에서 잘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보다 제가 발표가 좀 짧을 것 같긴 한데요. 사진으로 보는 PTG 잠시만요. 사진으로 보는 PTG. 행사가 이제 아틀란타 쉐라톤 호텔에 일단 있었는데요. 거기에 1층, 2층, 3층을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만 빼고요. 금요일은 어쨌든 아까 보시면은 수많은 팀들이 금요일은 잘 안 오려고 해서 그렇죠? 금요일은 그래도 좀 한산하게 해가지고 운영이 있습니다. 어쨌든 1층, 2층, 3층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 이게 방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각 방이 보통 한 20-3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풀로 차는 경우도 있고 어떤 방은 5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조그맣게 갈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소시티마다 방을 이렇게 내주고요. 커피는 이렇게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초록색 반지면서 이쪽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서가지고서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저는 어떻게 하면 못 찍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탁자가 하나 있는데 이 탁자에 스티커에서 쭉 가져가도 되어 있는데요. 저는 별로 못 가져와가지고 정말 다행이던데 저는 여기 있는 이 앵무새 이게 이제 번역팀 로고거든요. 다행히도 저같이 PTL은 파운데이션에 가서 등급데스크에 가서 나 PTL인데 번역 스티커 좀 좋아하면 준다고 해가지고 다행히 이거는 일단 더 챙겨왔고요. 나머지는 아직까지 그걸 못 챙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1층에 뭐 스티커 여색한 마스코트를 작년 7월부터 해서 디자인해가지고서 상징을 하게 했는데요. 좀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점심 식사 장소는 요게 큰데 해가지고서 점심 식사를 보통 했고요. 오픈스테이를 모르겠어요. 제가 갔던 게 바르셀로나, 뭐 텍사스 어스틴, 그리고 도쿄, 그리고 이번 이게 PTG까지 해서 서밋은 3번이고 PTG는 지금 1번인데요. 점심은 다 샌드위치 같은 거, 도시락 같은 거 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맛이 있진 않아요, 이상하게. 이게 외국인만 입맛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가면 뒤에 샌드위치 해가지고서 베제테리안용, 뭐 햄이 들어간 거, 뭐 이탈리안용, 터키용, 터키 맛 해가지고 뭐 그렇게 있어요. 그 샌드위치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앉아가지고서 얘기하고 중간에 어떤 뭐 발표 있으면 잠깐 여기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심시간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존은 이쪽에 여기 커피 마크 있죠? 이쪽에 커피존 해가지고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서 커피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커피 타임, 커피 브레이크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뭐 컨퍼런스 같은 거 하면은 쭉 하면서 중간에 커피 타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커피 준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요. 계속 커피를 이렇게 비치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싫어했느냐? 오픈스테이크 서밋에 항상 가면은 음료수도 그렇고 다 자유롭게 가져갔는데 음료수는 도대체 어디다 거냐? 그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커피는 이렇게 해서 언제든지 다 가져갈 수 있고 티,
해가지고 다 있었고요. 여기 몇 명 앉아 계신 분들은 뭐 이제 각 방에서 회의하다가 쉬고 싶으면 나와서 있기도 하고 누구 만나면 잠깐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유롭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프로젝트 방에 이쪽에서 이제 각 방에 이렇게 문을 본 건데요. 다음과 같이 아까 그 마스코트 로고 이렇게 있고 프로젝트명 있어가지고 그냥 이 방 가면은 이거를 볼 수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보면 진짜 그냥 막지도 않아요. 들어가면은 그냥 들어가서 앉으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은 분위기가요. 뭔가 안에가 사진을 찍을 수 없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쫄아가지고 사진을 찍지 못했고요. 근데 하지만은 제가 관련된 거 한두 개는 찍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은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의 로비 입구에는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크게 하나가 또 있고요. 2층에도 이쪽에는 어떤 거 보려면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여기는 현재 2층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 로비의 입구도 안내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방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세 개 방은 약간 특별하게 이런 게 일단 여기는 각 층마다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꼭 뒀어요. 근데 2층은 지금 보면 행사장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커피룸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작게 해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방 두 개하고 그냥 메이콘일 거예요. 요거는 한 50명 들어가는 방, 여기는 한 20명씩 들어가는 방. 이 방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PTG에 행사에 가가지고서 원래 방은 없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누구하고 회의를 더 하고 싶더라.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방을 예약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회의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는 수요일날 어떤 업스트림 트레이닝이라고요. 서밋을 하기 항상 하루 이틀 전에 오픈스테이 컨트리뷰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틀 동안 이렇게 설명하고 실제로 참여하면은 컨트리뷰션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 있습니다. 또 업스트림 트레이닝이라는데요. 그거 5월달에 어떻게 준비할 건지 모이자고 해가지고 이쪽 분이 작년 한 7월달에 파운데이션에 들어가신 분이고 이분도 그렇고요. 다 유럽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두 명이 주축이 돼가지고 업스트림 트레이닝을 논의하자. 이제 수요일날 점심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1층에서 샌드위치를 하나씩 들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얘기하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이게 여기 3번 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냥 자유롭게 모여가지고서 주제가 원래 없었는데 딱 하면은 이더패드라고 해가지고 미리 적힌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제를 쭉쭉 설명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중에는 항상 스폰서에게 감사를 해야죠. 그렇죠? 행사를 잘 되려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TV 같은 것도 중요한 거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뭐 중요한 안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는 3층은 올라가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이쪽에 정말 좀 보면 진짜 좀 뭔가 쉽게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방이 회의를 하다가 지치면은 잠깐 여기 가서 앉아서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쉬거나 아니면 또 아는 사람 만나면은 반갑다 잠깐 앉자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쉬거나 가벼운 수업을 하는 방이고요. 네. 회의마다 어젠다 미팅 노트가 포멀하게 나오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왜 좋은 질문이냐면요. 우선 여기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 공유 드릴 거예요. 오픈스테이 커뮤니티에.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더패드 해가지고서 각 팀마다 논의했던 이 보드 내용을 다 띄워놔요. 여기 다 링크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문서와 번역팀 같은 경우 클릭하면은 이 이더패드라고 해가지고서요. 사실은 여러분이 들어가서 다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보면은 누가 참석했고 어떤 주제에서 어떤 걸 어떻게 논의했는지 등등의 노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아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여기 메일링 리스트에서 리스트 S입니다. 여기 메일링 리스트에 보면 대부 메일링 리스트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기억하는 게 잠시만요. 서머리 오브 아틀란타 PTG 서머리 해가지고서 누가 올리신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각 팀마다 이뭐 이런 패턴도 있지만 끝나고서 어떤 서머니 어떻게 짜는지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안 적은 팀도 아직 있긴 하지만요. 여기 가보시면요, 각 팀마다 어떻게 했는지 서머니를 다 링크를 이렇게 메일리스트 해놨어요. 누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논의를 했고 그 정리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 커피가 이쪽에 있었어요, 가운데. 그래서 회의 같은 거 하다가 잠시 이쪽에 나와서 커피 같은 거 하고 바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여기 좀 제가 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네, 이쪽에 커피 같은 거 있었어요. 그리고 세부 주제가 나왔어요. 문서팀과 번역팀을 하고 있어요. 문서팀과 번역팀 같은 경우는 이 방을 정했었어요. 사실 실제 참석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10명 정도 되죠? 진짜 많을 때 15명이었어요. 딴 팀도 잠깐 오고 해서. 근데 이 방 규모는 거의 50명 방 규모가 가지고서요. 처음에 테이블이 있을 때 다 앉지 말고 그냥 다시 테이블을 조직해가지고 조그만 식으로 다시 원형을 만들어가지고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와 이 친구, 이 친구 셋이 이제 번역팀을 하고 이 두 분은 초창기부터 번역팀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고요. 최근에 문서팀 활동을 많이 하고 이 친구는 원래부터 뭐 호라이즌 유튜브 활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번역팀 활동을 가급적 줄이고 그쪽으로 활동하려고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문서팀인데요. 이분은 문서팀의 이제 초창기에 어떤 프로젝트 팀, 문서팀을 초창기에 만들고 리딩을 하셨던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렉스페이스라는 국민 쪽이 없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하기도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기도 하는 그런 또는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를 하셨었고요. 하시다가 최근에는 시스코로 이직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또 다른 PTL 분이 문서팀에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렉스페이스 호주에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한 지난 2년 동안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이번 PT 때는 가정을 더 신경 써야 되겠다고 모르신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로운 후임을 찾아가지고서 이 친구에게 이제 PT의 자리를 딱 물려줬는데요. 이 친구는 역시 호주 렉스페이스에 있다가 지금은 영국으로 넘어와가지고서 뭐 이것저것 여행도 하면서 하는 테크니컬 라이터고 역시 그래서 문서 활동을 이렇게 렉스페이스 회사 쪽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이분도 렉스페이스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 가이드를 문서팀 작성하는데 아키텍처 어떻게 세우고 하는 거 활동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이제 문서팀 쪽이라고 하는 이제 아이러니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쪽에 문서를 잘 하고 싶어가지고서 문서팀에 주로 와가지고서 많이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문서팀의 활동을 기여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서 PT 행사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조금씩 지켜보면서 실제로 지금 컨트리뷰션을 시작하고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문서의 툴의 강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금 부대표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게 오픈스택에 PDF 생성하는 거 그런 거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초창기에 오픈스택 문서에 PDF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PDF 기능을 구현할 때 많이 참가했던 친구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알기로 아마 네트워크 가이드인가 다른 가이드, HA 가이드인가 그쪽에 많이 작업하는 친구고 이 친구는 어떤 컴피레이션 가이드 그런 거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전문가가 있는데 저는 뭐 번역팀 활동하고 하면서 정말 다행히도 근데 문서팀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약간은 알고 있어가지고서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 듣는데 전혀 모르진 않아가지고 끝까지 이틀 동안 있는 데는 괜찮았는데요. 영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영국 PTL 지금 PTL 친구는 정말 이메일 보내면 답도 잘 해주는데 말이 진짜 빨라요. 발음이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진짜. 엄청 빨라가지고서 제가 잘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려고 몇 번을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로 같이 해가지고서 이쪽 방에 조그맣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서 좀 논의하면서 진행했었어요. 그리고 행사는 계단에는 이렇게 오픈스택 로고를 붙이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오픈스택이 이벤트를 잘 하고 있다는 식의 인상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논의했던 내용으로 넘어가면요. 첫 번째 문서와 번역입니다. 그래서 문서와 번역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문서팀 논의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 주제를
필요하면은 제가 제안을 하거나 물어보기라는 식으로 했었어요. 첫 번째, 문서 생성 시 자동 스크린샷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번역팀에서 예전부터 구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요. 호라이즌이 실제로 우리가 릴리즈가 되기 한 달 전쯤에 가상의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영어로 보여주고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하면은 그게 호라이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책, 이제 일종의 배우 스택으로 돌아가는 책 사이트를 만들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배우 스택 혹시 설치 해보신 거예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오픈 스택을 개발하는 분들도 피드백이 반반이에요. 실제 개발자들은 아예 안 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아니 이거는 여기서 안 된 거야. 이거 이렇게 내가 고쳐 사면 돼.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어떤 인프라 쪽이나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이거 데브 스택 그러니까 딴 거보다 불안한 것도 많아가지고서 데브 스택을 다시 설치하려면은 우리 지우고 다시 하죠. 그렇죠? 데브 스택을. 그게 그러니까 어인스톨 하기가 어려워요. 데브 스택 단점이. 그래서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테스트 사이트 만들면은 VM을 테스트로 만들었다가 완전히 삭제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하면서 계속 안 만들어줬어요. 그게 지금 시간이 흐르고 해서 아마 2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PTC에 가서는 생각했던 게 자, 이런 비슷한 거를 필요로 하는 팀을 다 찾아보자. 예. 다 찾아가지고서 다시 한번 뭐냐면은 우리 팀만 필요한 게 아니라 딴 팀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 있지 않느냐고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서팀에 물어본 거예요. 너네는 문서를 작성할 때 테스트 사이트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어보니까 문서팀의 답변은 의외로 필요 없다 했습니다. 대신에 문서팀이 필요했던 거는요. 그런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호라이즌에서 어떤 지점 해가지고서 자동으로 스크린샷이 딱딱딱 나와가지고 그게 문서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오히려 이제 더 창의적인 이제 아이디어를 내시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저는 모르겠다고 하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 문서가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이제 설치 가이드만 얘기 드리면은 그러니까 오픈스택이 작년에 제안한 게 빅텐트라고 해가지고 코어 서비스와 옵셔널 서비스 이렇게 나뉘거든요. 코어 같은 경우는 노바, 키스톤, 글랜스, 뭐 이제 그런 것들, 뉴트론 그런 것들이고 옵셔널 서비스는 호라이즌도 옵셔널입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호라이즌이 없다 하더라도 CLI로 오픈스택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예를 들면 뭐 마닐라, 그리고 트로브, 뭐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잖아요. 그런 이제 수많은 서비스들은 다 옵셔널 서비스로 보는 게 히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래서 코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호라이즌을 포함해가지고서 설치 가이드 공식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옵셔널 서비스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각각의 프로젝트 저장소에다가 설치 가이드 작성하면은 오픈스택 문서 사이트에 링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별 프로젝트 설치 가이드에 이게 각각의 개별로 프로젝트 저장소에 딱딱 들어가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번역팀이 이 가이드가 작성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와 관련한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수많은 것들을 번역할 때는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부분을 잠깐 논의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PDF 구현 이슈라고 해가지고서요. 예전에 오픈스택은 문서 작성할 때 XML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작성했었어요. 이게 뭐 웨이브이랑 그런 거 컴파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사이트가 나오고 HTML 나오고 그거 가지고 또 PDF 제너레이션에서 힘들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리버티에서 한 2년 전쯤 해가지고 바뀐 게 다 이제 그 파이썬에 보면 RST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럭처드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법이 있어요. 그 비트업에 올라가는 거 마크다운하고 어떤 비슷한 성격을 띄친다고 보면 돼요. 문법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순수하게 텍스트 파일로 문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자들이 텍스트로 순수하게 작성하니까 좀 더 쉽다고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HTML은 잘 만들어지는데 PDF가 아직까지 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개발을 저하고 부대표님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하면서 지금 임시로 이제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오는데 여기 지금 0.1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 0.1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 오카타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제 그런 몇 가지들을 피드백을 달라. 피드백을 주면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얘기를 했었고, 뭐 스타일링 같은 거 혹시 이상한 거 없냐 등등해서 쭉쭉 논의를 해가지고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회의로 논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고용팀 자체에 대한 논의 내용은요, 솔직히 드리면 저는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요, 그냥 문서팀이 주도해서 알아서 미팅을 하고, 번역팀 같은 경우는 문서팀하고 얘기할 게 있지만은 또 딴 팀하고 얘기할 것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번역을 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이 오픈스테이 어떤 인프라를 하시는 분들께 가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문서팀에는 그것처럼 뭐냐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런 거 물어보고, 구현 이슈라서 데브스테이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은 즉 인프라팀하고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원래 월화에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딴 팀에서 하는 것도 듣고 싶고 그렇게 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그냥 아까 그 규모에서 딱 앉아가지고서 깊이 있게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문서팀 PT의 친구가 또 오픈스택 앤서블이라고 해가지고 오픈스택은 앤서블을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한 그 컴포넌트에 또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잠깐 가야 된대요. 그래서 잘 다녀오세요. 고용팀은 고용팀 PTL이 있으니까 제가 고용팀을 진행하겠습니다 했다가 힘도 죽는 줄 알았어요. 이 겨우 30분인데 지금 보면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다 거의 많죠. 이거 다 제가 적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회의할 때 말은 안 하고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적었다는 겁니다. 그냥 적고 너네 이거 만들면 식으로 해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쉽진 않았고, 이 친구가 아무튼 오픈스테이 앤서블 약자입니다. 이 세션에 가야 돼가지고서 뭐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 논의하는데 다 조용하고 문서팀 했던 친구들도 이때가 쉬는 시간이다 해서 별로 얘기도 안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얘기했던 아까 번역 체크 사이트라든지 어떤 뭐 번역 가이드 뭐 등등, 아니면은 번역 같은 어떤 기준, 언제 번역을 뭐 바꿀 수 있고 언제 바꾸면 안 되느냐 뭐 등등 해가지고서 그런 거 논의를 그 아까 문서팀 문서팀이 참여 많이 한다는 그 번역하는 친구랑 둘이서 주로 얘기하면서 30분 시간 보내면서 일단 정리했고요. 이러면은 제가 간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 이후에 딴 팀을 만나가지고 하는 거는 그 아까 보면 뭐 이제 2층에 작은 방에 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예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방을 이제 예약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사실 오픈스택에 지금 이것저것 뭐 번역이고 문서건 기여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2년 전에 그 도쿄에 가가지고서 업스트림 트레이닝에 처음에 학생으로 참가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오픈스택 컨트리뷰션 할 때 어떤 철학이라든지 컨트리뷰션 할 때 누가 리뷰를 줬을 때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또 그거에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찾는지 등을 다 거기서 많이 배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생각에 이거 정말 괜찮다, 한국 가면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가지고서 업스트림 트레이닝을 한국에서 개최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이제 뭔가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설명을 하면은 뭐 좋은 내용들은 또 업스트림 트레이닝 콘텐츠에 반영하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하던 거는 이 업스트림 트레이닝 IRC 미팅이 작년에는 12월까지 한 새벽 2시였는데요. 거의 한 절반 정도 갔어요. 참석을 절반. 그래서 새벽 2시에 가가지고 가면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잠깐 뭐 간단하게 한 10분이라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덕분에 이제 저는 이제 업스트림 트레이닝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코미시나 이런 거 별로 없는데 최근 한 참사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스트림 트레이닝에서 어떤 이제 차후에 보스턴에서 어떻게 진행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회의 같은 거는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가지고서요. 여기서 어떻게 사진 준비할 건지, 딱 이제 업스트림 트레이닝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한 30분 정도 오시고 잠깐 누르면은 자기소개를 다 해요. 그럼 이제 나는 노바에 관심 있다, 나는 뉴트론에 관심 있다, 나는 스위프트에 관심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각 프로젝트 팀에 또 그분들 어떻게 멘토링을 시켜줄 거냐는 등등의 논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또 방을 만들어서 IRC를 또 얘기하자 등등 해가지고서 업스트림 트레이닝의 논의를 수요일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요 사진을 해가지고 제가 이쯤에 앉아가지고서 얘기를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근데 뭐 저하고 뭐 얘기를 쭉 계속 한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한두 마디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번역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인프라라든지 번역은 요즘에 지금 초점이요. 제가 아까 낮에 페이스북에 하나 공유를 드리는데 로그 메시지를 번역하는 게 과연 유용하지 않느냐는 걸 제가 물어봤었어요. 네. 그 얘기는 뜻은 로그 메시지 번역자들이 큰 관심이 없어요 사실. 로그 메시지까지 바꿔줄 때는 그것까지 번역을 하는 건데 아마 호라이즌에 보여지는 것들은 뭔가 번역자들도 뭔가 하고 싶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호라이즌과 관련돼가지고 어떤 일정을 좀 조율할 게 있어가지고 이 팀도 뭐 따로 해서 방에서 만나고 릴리즈와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호라이즌이 지금 보면요. 호라이즌 메인 프로젝트가 있고 호라이즌 플러그인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마닐라 UI, 트리플 O UI 그런 거 등등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호라이즌에 플러그인식으로 붙어가지고서 트리플 O와 관련된 거, 마닐라와 관련된 거, 마이그런과 관련된 거 여기 추가돼서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호라이즌 팀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팀에서 개발하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릴리즈 일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라이즌에 맞춰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메인 컴포넌트를 개발하고 호라이즌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개발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번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려면은 릴리즈와 관련돼가지고 생각을 듣고 싶어서 릴리즈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을 이제 예를 들어 만나려면요. 각 팀마다 약간 성향이 달라요. 어떤 팀은 이제 어떤 팀 PTA 같은 경우는 IRC에서 반응하는 것보다 이메일로 보내서 반응하는 게 더 빠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팀 PTA는 그냥 이렇게 인프라 팀 같은 경우인데 IRC에다 이렇게 그냥 닉네임 적고 야 언제 시간 되느냐 딱 하면은 언제 시간 되십니까 딱 하면은 그래 오케이 시간 낼 수 있다 딱 이런 식으로 답을 주세요. 답이 진짜 빨리 줍니다. 이분들 같은 한 1, 2분이면 답을 주세요. 1, 2분 내.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IRC가 편하고 또 이제 그 프로젝트 팀 게더링에서 어떤 분들은 노트북 켜면은 IRC가 온라인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면 메시지를 보내는데 노트북을 닫으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을 보내면은 자기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여기 있는 PTL 세 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개월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이것저것 인터랙션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 성향을 어느 정도 알아가지고서 다행히서 이렇게 방을 이렇게 여기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방을 이제 제가 이게 또 자유롭게 엑셀처럼 편집할 수 있고요. 로그인 없이 여기다 그냥 먼저 적으면은 이제 내가 선정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방을 잡아가지고 회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뱅키시라고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물 한번 더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 COO인 마크 코일러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이분은 이제 잘 안 보이시지만 아무튼 하웨이에서 있는 오픈스택 보드 멤버 그분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폰서를 했다 자랑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서팀 같은 경우는 기타도 좀 팀원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딴 데 전문적인 분들은 화상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피곤해하셨던 분들이 있고요. 피곤해서 이렇게 로컬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스피커가 좀 작아서 아쉽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방이 소규모라서 더 좀 들리긴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리모트인데요. 이 툴이 참 좋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이 렉스페이스는 회사에서 쓰는 툴이래요. 우리가 쓸 수 없는 그런 툴이라서 아무튼 이렇게 화상회의 하면서 필요한 거는 좀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피드백 논의 같은 경우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목요일날 피드백을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30분을 방을 잡았어요. 이 방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 이더패드가 아까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동영상을 딱 클릭하면은 보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막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면 거기 앉아있는 사람 노트북 열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약간 쭉쭉 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앞에서 그 조나단 브라이스 지금 CS인가? 아무튼 그분께서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에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보시면서 이런 피드백이 있군요, 이런 피드백이 있군요. 이거 작성하신 분 딱 하면 이제 딱 물어보고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받는 식으로 합니다. 피드백은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아틀란타에 오기가 힘들었다. 생각보다 미국 동부가 이렇게 좋지 않은 지역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오기가 힘들었다.
호텔 근처 비용이 비쌌다. 이제 그런 피드백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식사는 이번에도 역시 맛없다. 그리고 호텔 의자가 좀 딱딱해가지고 허리가 없어.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회의하는데 우리는 마이크가 없어서 안 좋았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진짜 가감없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가 진짜 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다 기억을 못하시고 그렇죠.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좀 자유롭게 논의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에어컨 때문에 추웠다 그런 얘기 있었어요. 좀 자연스러운 피드백을 논의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 많이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월화수목금 있으면서 일본 친구들은 한 10명에서 15명 온 것 같고요. 중국은 한 2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까지 하면 한국 사람은 아쉽게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웠는데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제가 업스트림 트레이닝 온라인으로 IRC 미팅하면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알게 됐던 친구예요. 근데 뭐 자주 본 게 아니라 한 달에 한두 번 해가지고 IRC 미팅에서 봐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만났는데 이제 제가 수요일에 혼자 쭈뼛쭈뼛 있으니까 야 그럼 저녁 같이 먹으러 가자 해서 제가 좋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이제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노키아 직원들입니다. 노키아 하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뭐죠? 윈도우 루비아나 윈도우 폴부터 폰 사업 인수되고 해가지고 되게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스택에서 이것저것 하려는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헝가리에 살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근무하고요. 이 친구는 러시아 남부 쪽이고 이 친구는 러시아 쪽, 이 친구는 이스라엘. 그렇게 해서 각자 리모트에서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해서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이제 뭐 푸틴 러시아 얘기 나오니까 살짝 감정이 격해지는 듯이 하더니 다시 이런 얘기 그만하자. 그래서 또 조용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얘기하고 마지막 금요일날 저는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저 서머니 같은 거 잘 정리를 하는 게 먼저 한국 가면 다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오후에 그거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던 친구들 몇 명 남아가지고서 야 우리가 마지막 남은 사람들 이 방에서 막 그래서 사진 찍으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많이 못했다는 게 살짝 아쉬워요. 그나마 걸어서 제일 빨리 갈 수 있다는 게 여기 CNN이라 가지고서요. 그것도 걸어서 원래 15분인데 아침에 제가 좀 늦게 일어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까운 거리를 택시 타고 갔다가 와가지고 CNN 한번 건물 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한 10분 더 걸어가면 뭐 코카콜라 원래 메인 공장이 크게 있대요. 근데 못 가봤어요. 거기 뭐 수족관도 크게 있다고 하는데 역시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PTG 행사에 좀 더 많이 초점 맞춰서 했고 마지막에 공원에 와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어디 아틀란티아에서 가볼 곳 이렇게 있는데 근교에 가볼 곳 역시 못 가봐서 좀 아쉽긴 했지만은 뭐 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것저것 생각하고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보는 일이 있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을 해서 갔었는데요. 갈 때도 제부팅에서 옆에서 리눅스가 보이더니 올 때는 전체 제부팅을 해야 된다면서 제부팅을 하는데 리눅스가 역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서밋 기간에 비행기까지도 이 컴퓨터를 아예 뭐 인프라, 리눅스, 오픈스택 아예 잊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잘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이 사진을 정리해봤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업스트림 트레이닝을 2015년 10월달에 그때 처음 비교해서 갔을 때는요. 업스트림만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이 PTC 행사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이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아까 생각을 얘기해서 드렸던 거고요. 이게 뭐 국내 한강이잖아요. 그렇죠? 국내에서 이렇게 북한과 남한을 흘러서 한강 지구가 만나가지고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 말은 아직 오픈스택이 국내에서 많이 뿌리를 잡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은 이렇게 강조는 대하는 그런 약간 좀 황당무계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짧게 한 2, 3, 한두 줄만 바꿔서요. 한 10분 정도 쉬다가
다음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죠? 비행기표 지원을 받으신 건가요? 네, 저는 파운데이션 소프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번역팀은 그래도 와야 된다고. 예, 이게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슬래시 티즈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보면은 FAQ에 번역자는 와야 되느냐 라고 해서 뭐 묻는 게 있는데, 그때 파운데이션 당시에 1년 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래도 한두 명은 번역팀에서 와서 이 행사를 봐야 이렇게 개발자들하고 번역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는 거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피드백을 받아가지고요. 저는 서포트 받았고 대신 파운데이션 돈이 없다고 제일 싼 비행기를 끊어준다고 해서 저는 일본에 갔다가 저기 뉴욕 쪽에서 북부 쪽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아틀란타 밑으로 내려오고 돌아올 때도 그렇게 하는 그런 싼 비행기를 타고 잘 다녀왔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조용한데? 아무튼 다음 발표는 더 재밌을 거예요. 이제 포스코 ICT 공부하시는 그래서 이제 오픈스택과 아마존 중에서 좀 재밌는 발표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료수 과자 같은 거 있으니까요. 드시면 되고.